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정전 제2 교육편 제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로 교육편 제6장은 총괄 정리되고 이어서 제7장 4대 강령으로 귀결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편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두 길로 일단 한번 총괄된다. 한번 다 정리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봉독하겠습니다. 사은사요는 인생의 요도요 삼학팔조는 공부의 요도인 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자, 여기서 요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주 요긴한 도죠. 이 요도는 그 핵심을 집약한 방법으로 기묘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대종경 인도품 1장에서 도란, 쉽게 말하자면 길로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러므로 요도는 핵심적이고 요긴한 길입니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는 인생길, 인생이 가야 될 길은 사은사요로 밝혀주시고요. 공부길, 사람이 자기 길을, 자기 자신을 닦아가는 이 공부길은 삼학팔조로 그 핵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요도는 달리 말하면 인생길에서 사람이 떳떳하게 밟아가야 할 삶의 길이요 인생의 방향로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타자와 관계없이 나 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하고 인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관계의도를 소태산 대종사는 사은과 사요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 관계의도, 즉 만나는 존재와 관계하는 도를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로 밝혀주었다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를 인생길에 없어서는 안 될 약재에 비유합니다. 약재는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은혜입니다. 결국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는 인생길에서 마치 의사가 약재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공부의 요도는 각자의 마음을 작용하는 공부길로서 심신을 작용하는 방법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공부길의 요긴한 방법으로 삼학팔조를 밝혀주시며 이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를 의술에 비유합니다. 삼학팔조는 공부길의 의술인 것입니다. 의사에게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해도 그 약성을 알아서 적소에 처방하는 의술이 있어야 하듯이 아무리 좋은 관계의 도가 있다 해도 이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는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가 아니면 인생길을 능히 밟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며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가 아니면 그 공부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는 이 말씀에 따르면 서로 바탕이 되고 분리 불간, 떨어질 수 없고 그 사이가 벌어질 수 없는 분리 불가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교리도를 보면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는 인과보응의 신학문에 속한다면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는 진공묘의의 수행문에 속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생의 요도는 신학문이요 공부의 요도는 수행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앙과 수행은 병행되어 이중주로 연주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수행, 공부길과 인생길은 이중주의 연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국 신앙 수행은 각자의 위치가 있으면서도 서로 바탕이 되는 상호 침투의 관계에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바탕되고 침투되는 관계다. 그래서 인생의 요도에 공부의 요도가 바탕이 되어 있고 공부의 요도에 인생의 요도가 바탕되어 있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의학과 약성은 진리라고 말한다면 의사에게 의술은 공부의 요도요, 약재는 인생의 요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있어 의술과 약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요. 약재를 처방하는 데에는 의술이 있는 것이요. 의술을 펼치는 데에는 약재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예로 우리가 사은의 은혜에 피은이 되어 지은, 보은한다고 할 때 피은, 지은, 보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안다,
은혜를 갚는다라는 피은, 지은, 보은이라고 할 때 이 지은, 은혜를 안다는 지은은 사리연구와 상통한다면 은혜를 갚는다는 보은은 작업지사와 통하는 것이며 은혜를 입었다는 피은과 내가 피은자라고 고백하는 그 심고의 마음은 정신수양과 상통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은과 사막은 각각의 주체가 있으면서도 서로 상통되어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사막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륜은 사은에 바탕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의 사요선상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막을 한다는 것은 그 바탕이 사은과 사요와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사막이 사은과 사요의 선상에서 벗어나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면 이러한 사막은 소태산 대종사의 경륜에서 벗어나는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보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사은, 사요는 사막을 통해서 보은과 본공으로 실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막 8조는 사은, 사요의 기반 위에서 실행되고 사은, 사요는 사막 8조로 실행 또는 운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수양하고 사리 연구하고 작업지사로 귀결하지 않은 사막은 보은, 본공으로 꼭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작업지사에 있어 정의를 취하자는 것은 사은, 보은, 사요 실천이라고 달리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은, 본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작업지사는 소태산 대종사의 법의 길에서 탈선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탈선된 기차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작업을 취사한다는 것은 업을 짓는 것으로서 업을 잘 짓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 소태산 대종사의 표현을 한다면은 보은, 본공,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막 공부가 취사력이 모여 깊어질수록 보은 생활은 그만큼 더 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취사력을 잘했다는 것은 결국은 보은과 사요 실천을 잘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역으로 보은 생활과 사요 실천을 잘하여서 잘 익어갈수록 그 말은 결국은 사막 공부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병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는 이렇게 서로 바탕이 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상호 침투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길은 공부길로 하고 공부길은 인생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막팔조는 사은사요의 무대에서 수행하며 사은사요는 사막팔조로 공연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소태산의 법에서 이탈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전 제2교의편 제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